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주민스 TV 시청자 여러분. 자, 오랜만에 또 주민스가 이쪽에서 얼굴을 또 보이려고 합니다. 물론 제 손부터 보이겠지만요.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일로 왔냐면요. 다름이 아니라, 요구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 모의고사에 대한 풀이를 해달라고 하는, 리퀘스트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3월 모의고사 이번에 했던 거 있죠. 2019년 고2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1, 3학년들은 다른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심 있으시면 계속 보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간에 3월 모의고사 풀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로 사실 한국사는요. 전략보다는요. 정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고의 내용을 좀 풀이를 하면서 또 한마디 한마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번부터 볼게요. 보시면은 밑줄친 시대에 대한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요, 한국사 문제는요, 한두 키워드로 거의 다 문제가 풀리거든요. 이것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연천 전국리 있죠? 네, 그리고 주목도끼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 선사시대의 구석기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 않게 정답은 몇 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바로 5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요거는 1번 같은 경우는 시작이니까 신석기일 거고요. 2번 역시 빗살무늬 토기. 요것도 역시 네, 신석기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 암사동 사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열심히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금속 화폐 사용했다. 이건 철기로 넘어가야지 되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왔던 뭐 반량전, 오수전 같은 것들이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인돌은 알바가 많죠? 청동기 때 거니까요.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막집도 뭐 하나의 케이스죠. 찌개 마찬가지입니다. 추울 때 주변에 그냥 있는 자연스러운 물건을 가지고 하향 평등화된 사회였다. 이게 바로 구석기죠.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또 우리 구석기 역사, 전 세계의 구석기의 학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곳이죠. 그것도 하나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슐리안 주목도끼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안에 여기 지금 있는 건데요. 이것이 서양 구석기와 박은갈 정도로 우리 동양에 있던 구석기 역사도 역시 문화적으로 발달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케이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번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번인데요. 자, 다음 문화유산을 남긴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솔직히 끝났습니다. 지금 보면 한랑 대충 나오고요. 첨성대 동국물지죠? 네, 신라라고밖에 생각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신라에 대한 풀이 안 되겠죠? 1번 같은 경우는 무령왕릉이지 않습니까? 백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무령왕에 관한 거잖아요. 야, 100점이 아무튼. 자, 두 번째로 동해봉암. 자, 동해봉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허준이 만들었죠. 네, 조선시대 임진왜란 시기 때 만들었던 거고요. 자, 3번. 요거는 정조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조선 후기 때 겁니다. 4번. 팔만대장경, 고려죠? 네, 원나라 침입 때 대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황룡사 구층 목탑 있죠? 이것은 그야말로 신라 때 만들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5번이죠? 그렇게 풀이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던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고려사 삼국유사 돼 있는데요.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키워드입니다. 보실게요. 자, 대시 나오죠? 그 다음에 남쪽에 나라 세웠다. 그리고 동당국 세우고 고려로 도망쳐왔다. 대광연 나오죠? 대시가 만들었던 나라 과연 뭐가 있을까요? 네, 발해밖에 없습니다. 자, 거란 군주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조영, 대, 바로 대조영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정답이 몇 번일까요? 당연히 4번이겠죠. 예, 당으로부터 해동 송국이라 불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청의 연행사를 파견한 거는 예, 이건 조선이죠. 예, 아직 우리가 그 임진왜란 후에 예, 일본에다가는 통신사, 청나라에다가는 연행사를 파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금과 사대 요거를 수용했다. 이건 고려죠. 네, 이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3번 요소를 경계로 연과 대립하였다. 연나라랑 대립했던 우리 춘추 전국시대 때 중국 때 요 연이랑 대립했던 나라는 고조선이죠. 네, 그렇게 좀 잘 보시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중개무역했다. 양랑과 외를 연결했다. 이거는 가야죠. 네, 철로 잘 생산되는 그런 곳이다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4번을 찍을 수 있는데 3점이라니 참 제가 볼 땐 사료 때문에 3점이 된 것 같긴 한데요. 좀 어렵게 냈나 싶었는데 쉬웠습니다. 선다가요.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공부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배중손 나와 있죠. 몽골 나와 있습니다. 진도 나와 있고요. 몽골 계속 나오고요. 그렇죠? 제주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좀 비스무리한 말이 있죠. 네. 야별초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이런 걸 통해 알 수 있는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네, 간단합니다. 이것은 바로 삼별초죠. 네, 이 삼별초에 대한 얘기를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답은 5번입니다. 자, 다른 것들은 일단 이거는 흥선대원군시기 때고요.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조선 후기 때 모습이고요. 강경육주는 서희가 나와야 되겠죠. 소손영이나 아니면 서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와야 되고요. 네, 신라 삼국통일이 나오려면은 최소한 김춘추 문무왕이죠. 김춘추와 문무왕 시기 때죠. 엄밀히 말하면 문무왕이 통일을 시키긴 했습니다. 김춘추가 일단 그 밑작업을 했지만요. 그런 내용 관련돼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내려가 볼까요? 좋아요. 자, 여기 들어갈 내용입니다. 시험 목적 뭐냐? 네, 아주 쉽습니다. 일단 공민왕 나왔습니다. 공민왕의 개혁의 일환. 자, 공민왕 개혁만 조금만 공부했으면은 바로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과연 몇 번일까요? 1번. 과거제를 도입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과거제 도입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고려시대 때 광종이죠. 쌍기가 건의해가지고 만들었게 됐습니다. 참고로 쌍기는 중국에서 넘어온 중국인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귀화해서 그 광종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했더라. 뭐 문물 수용했다 보면 되겠죠. 야, 비변사를 폐업하였다. 요거는 유명하게 나오는 인물이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리고 오군영 체제를 갖추었다. 요거는 주로 영조쯤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뭐 훈련도감 있죠. 그리고 영조가 아니네요. 영조도 그럴 수 있는데 마지막 숙종 때 금유형을 만들면서 오군영이 갖춰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훈련도감이랑 장어영, 어영 죄송합니다. 지금 헷갈리는데요. 다시 훈련도감이랑 총융청, 수어청, 어영청 이렇게 인조 때 만들었던 세 개랑 마지막으로 숙종의 금이영 이렇게 하면은 오군영이 됩니다. 조선 후기의 군제 변화죠. 자, 오버 하기 전에 4번 이 답이죠. 네,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원래는 그 충자 돌림 나오는 고려왕이 사실 이런 비슷한 것들을 했었습니다. 토지 개혁을 했는데 효과를 많이 보지는 못했다.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목이 말라가지고 시원하네요. 네, 제가 무슨 음료 마시는지 맞추시면은 정말 이쁘게 드리겠습니다. 시원해요. 네, 4번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5번 집사부 시중의 지위를 강화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통일신라쯤 되는 내용이겠죠. 이걸로 해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뭐 신문왕쯤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5번은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까요? 밑줄친 전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결정한 것은 여러분들 그 한국사는요 거의 시험을 내면요 임진왜란 문제는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군간 극복의 역사를 다룬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뭐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전쟁은요 딱 제가 임진왜란인 걸 말하지 않아도 보시면 임진년 나오죠. 임진년에 일어난 사건 그리고 배 전쟁 나오고요. 왜적들이 왔다. 이런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신에게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도 기회랑 돌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명량해전이죠. 명량해전 때 이순신이 그 당시에 왕에게 보내는 말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근데 배경이요. 권율 장군이 그렇죠. 지금 육군도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해군이 있어봤자 뭐하냐? 어중간하게 별로 없는 해군도 육군으로 투입해라. 이렇게 합류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거절하고 왕에게 이렇게 말을 보내는 건지 아십니까? 아직 저는 해군 12척이 있으니까 싸우게 해주십시오. 여기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의미죠. 외적들이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3번이겠죠. 명량에서 싸우는 이순신. 네,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봤을 때 1번은 고려시대, 2번은 역시 고려고요. 이건 고구려 때고요. 이거는 네, 신라 때가 되겠습니다. 거의 뭐 백제 멸망 직전의 내용이죠. 자, 그다음 자, 뭐 이렇게 지금 어려운 말 나오는데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게 또 팩트라는 거 알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좀 유익한 정보가 되겠죠. 자, 이런 편지가 작성된 후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덕분에 하기 좀 그렇지만 이거 이후에 발생한 거죠. 자, 일단은 흥선대원군이 주교를 비롯해서 많은 천주교도를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 눈썰미가 좋으시다면요. during the race 이렇게 돼 있으면 약간 앙토앙 쾅쾅쾅 약간 프랑스 느낌 나죠? 네, 프랑스 시의 이름인데요. 자, 아무튼 프랑스와 관련돼 있고요. 흥선대원군이 이 프랑스에 대한 견제를 했다. 지금 보시면은 천주교 탄압했다 돼 있죠? 네, 참고로 우리 서울의 양화진 쪽에 절두산이 있는데요. 여기서 천주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참수했다라고 하고 있죠. 사실 뭐 천주교에 대한 반감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 이제 흥선대원군이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서 프랑스랑 좀 손잡으려고 했는데 이 프랑스가 좀 거절을 하는 모습 때문에 좀 태도에 대한 실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 프랑스가 좀 비소극적인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흥선대원군이 프랑스에 대한 반감이 좀 커지는데 게다가 천주교도 퍼졌으니까요. 보통 천주교는 프랑스에서 선교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요 사건 자체는 뭐라 부르냐 하면은 병인박해라 부르죠. 그리고 요것 때문에 일어나는 프랑스와의 조선 간의 전쟁이 바로 2번입니다. 자, 다른 건 별로 풀이할 필요가 없어서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신미랑 병인은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병인양요는 프랑스와의 전쟁이고요. 신미양요는 그거 생각하면 되죠. 미국이죠. 병인양요는 이렇게 프랑스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신미양요는 미스터 선샤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미국과의 전쟁 있죠. 혹시나 미스터 선샤인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꽤 고정 잘 되어 있습니다. 자, 8번이에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겨울에 헤이그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주미스 TV 그 여행 있죠? 30분 동안 그 이제 이번 겨울에 갔다 온 여러 개 나라들의 동영상이 있는데 한 후반부에 헤이그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 요것에 관한 내용이요 잠시 소개가 되는데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일단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발신 헤이그고요. 수시는 도쿄입니다. 그러면 이 둘이가 짝짝꿍하면서 대화하고 있는 거죠.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힌트죠. 자, 일단 이종 이상설 3명의 그 특사가 파견됐는데 여러분 참고로 이 중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법률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기서 나옵니다. 검사라고 합니까? 네,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라고 한다면 이 셋 중에 한 명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아시면 좋겠죠? 자, 아무튼 이 세 명이 도착해서 참여하고 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요, 헤이그 특사 파견을 왜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자, 일단 고종이 몰래 이 세 명을 헤이그 네덜란드로 파견해서 도쿄에 있는 일본이잖아요, 그죠? 자, 일본에 대한 항의를 하는 건데요. 뭔 항의일까? 이게 물어보는 거지. 자, 이때쯤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네, 러일 전쟁 때 러시아가 일본에게 지게 되면서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으로 러시아에 대한 불리한 그 조약을 맺은 다음에 결국 만주와 특히 남만주죠, 한반도에 자신에 대한 이권을 더욱 강하게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국권들을 몇 개씩 뺏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외교권이죠. 그것 때문입니다. 자, 외교권 박탈한 이후로 고종은 이것에 대한 항의라는 개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자, 이 세 명을 파견해서 이것의 부당함을 밝히자, 회의에 참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일단 답은 5번이에요. 일산늑약 이후에 발생한 거고요. 일산늑약은 요것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때 외교권을 박탈시키고 이것으로 소위 빡친 고종이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헤이그에 가서 직접 이제 이준 열사 기념관에 가서, 이게 이준이죠? 네, 이준이 헤이그에서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헤이그를 가보니까 이준 열사 기념관에서 몇 개를 봤는데요. 이준이 사망했던 방도 가봤습니다. 되게 아늑하고 그래 나름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만국평화회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제국이요, 참가국으로 돼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국평화회의에요, 그 참가 초대국이 있죠? 몇 개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뭐 이탈리아, 뭐 영국, 뭐 일본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초대되는 나라로 지목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여기에 지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을사늑약 때문에 뭐 안 된다, 그건 단순하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일본에 압박감이 있었다는 것,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느낌이 들어요. 커뮤니케이션도 좀 안 됐겠죠. 네, 아무튼 그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만국평화회의 참여도 시켰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네, 그런 겁니다. 아무튼 일본의 국제적인 분위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회의에 못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고요. 자, 아무튼 만국평화회의장에서요, 조금만 도로 가로 나오면요, 커다란 공원이 나오거든요. 그 커다란 공원이 있고 헤이그역이 있습니다. 그 헤이그 센트럴역이 있는데요. 헤이그 센트럴역이 바로 이 세 명의 특사가 처음으로 네덜란드 땅을 밟았던 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공원에서 만국평화회의에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못 드러내니까 이 세 명이 그 공원에 가가지고 기자들을 모은 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상황을 알리고 일본의 부당한 것들을 많이 얘기했다. 뭐 그렇게 됩니다. 네, 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 수석 대표한테 보냈다. 이것도 팩트죠. 아무튼 뭐 제가 여행 다녀온 얘기도 같이 얘기하려고 좀 더 길게는 말을 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9번. 아무튼 진짜 제 인생에 헤이그 다녀온 건 진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9번 보고요. 국왕이 추진한 정책을 좀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국왕의 정책을 물어보고 있죠. 아무리 이렇게 코스프레를 열심히 하더라도요, 결국 핵심만 잡으면 끝납니다. 자, 탕평, 그리고 하라비가 50년 넘는 제일기간 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손자 귀한 말씀 새겨듣고 어미 잘 쓰게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당연히 뭐 보면은 정조의 할아버지가 영조죠. 네. 그러면 정조의 아버지이자 영조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영화에도 있었죠. 유아인으로 나오는 바로 사도세자입니다. 네, 그렇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한국사 수업을 조금만 들었어도요, 이 사도세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탕평 정책을 했는데, 자, 탕평 정책은 주로 정조와 영조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영조이란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영정조 문제를 비교할 때요, 영정조의 정책을 비교한 게 된다면은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완전 뜬금없는 음악들에 대한 선다가 나오면은 좀 쉬운 문제가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노급 폐지. 자, 노급 폐지 누가 할까요? 신문학 때 하죠. 그 시기 때 정전을 지급하고, 정전은 뭐 다른 왕이죠. 그 뒤에 왕이고요. 관료존 지급하죠. 그러면서 노급이 폐지되는 뭐 그 단스럽게 그런 모습이고, 아무튼 조선은 절대 아니고요. 이건 영조죠? 답은 2번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웅진 천도한 거는 천도한 거 자체를 무령왕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무령왕은요, 백제가 세 시기가 있잖아요. 뭐 한성시기, 웅진시기, 그 사비시기가 있는데 웅진시기가 중앙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주로 누가 무령왕으로 유명하긴 한데 사실 문주왕입니다. 계로왕 때 그 이제 밀리잖아요. 장수왕한테 우리가 밀리잖아요. 그 백제가 그때의 그 태자였습니다. 그 문주왕이 이것을 보고 급하게 천도하는 모습, 그렇게 시츄에이션이 일어나는 것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가면 이제 갈수록 무령왕이 등장하고요. 자, 스시마섬을 정벌했던 사람은요, 역사에 2번 정도 기억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고려 말 때 박위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조선 시대가 되면은 세종 시대 때 이종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북한산 순수비 세웠던 사람은 진흥왕이죠. 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았었죠. 자,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되게 어려운 말 나오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자, 뭐 동대문 밖에 배우기가 있고 시정거리 종로라고 하고 실패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뭐 수업 시간에 못 들었을 법도 한 말이기 때문에 여기는 참고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동대문, 남대문, 종로거리가 거의 한양의 주로 메인 마켓이 있던 곳이죠. 아무튼 그 서울 주변을 해서 상업 발전이 되고 있는 조선 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실학자가 박제가의 풍경, 박제가 한 거기 때문에 훨씬 조선 후기라는 거를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 상황을 몇 개 볼까요? 자, 답변 보겠습니다. 자, 보통요, 정말 고정민 들가 있어요. 그 활구라고 한다면요, 활구, 2번부터 볼게요. 활구를 한다면요, 무조건 뒤에 음병이 나와. 이건 내가 떨어진 걸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요, 이게 고려 거거든요. 고려 한 중기쯤 됩니다. 문벌귀족 시기쯤 돼요. 자, 그때쯤에 그 화폐 유통, 송나라랑 유통할 때요, 은 모양으로 된, 은 모양이 아니고 병 모양으로 된, 은으로 만든 건데 병 모양으로 된 게 있는데요. 네, 그리고 구멍 아가리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 활구라 부르는데, 병 모양의 동전입니다. 아무튼 이게 제작되었습니다. 뭐 겉으로 보면은 럭셔리하게 생길 수 있는데 동전으로 썼다는 것. 아무튼 고려 거고요. 절대 아닙니다. 자, 우경은 네, 지중왕 됐죠. 특히 삼국시대로 볼 때요. 네, 그렇습니다. 지중왕은 꽤 유명한 게 몇 개 있죠. 네, 뭐 삼국 유사에도 나오겠지만 뭐 여러 가지 속설들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걸로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지시지. 이거는 고려의 전시과잖아요. 고려의 그 대표적인 토지 제도, 관리한테 월급 주는 방법,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청해진 장보고 바로 나오죠. 통일신라 시기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답이죠. 자, 여러분 담배 피면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자, 수명이 많이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죠, 담배. 자, 아무튼 이 담배는요, 건강을 둘째치고 그 조선 후기의 경제를 많이 변화시킨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상품작물이죠. 살기 위해서만 재배한 게 아니고, 먹기 위해서만 재배한 게 아니고, 팔기 위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네, 상품작물을 재배했다. 뭐, 요런 게 또 초점이죠. 그렇게 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자, 임금 역적으로 오른 것은, 시원하다. 자, 일단, 뭘까요? 첫 번째, 최만리, 이두 역시 음을,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고 했다. 뭘 편리하게 하는 걸까요? 자, 근데 음이라고 된 걸 보니까, 글자로 된 걸 보니까, 백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글자를 만들고 음을 만들었다. 이거, 자, 설총은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은, 네, 원효의 아들이죠. 네, 원효는, 네,
불교에 미친 영향도 있었지만은 예쁜 사랑을 해서 아들도 있었습니다. 설총인데요. 설총도 역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임금은 누굴까요? 네, 한국사에 거의 고정으로 나오는 인물입니다. 임진왜란과 비슷하게 바로 세종대왕이죠. 네, 세종대왕의 업적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몇 번일까요? 너무 쉽죠? 1번 후민정음 창제하였다. 끝! 자, 과연 세종대왕이 옥저 동해를 정복했을까요? 세종대왕이 백두산 전기를 세웠을까요? 자, 요거는 고려시대 때 얘기죠. 네, 태조왕 때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백두산 전기비는 요건 대략적으로 숙종 때 조선 후기라 보시면 되고요. 통일기무하고는 개항기 초기 때 정부의 정책이죠. 5번 같은 경우는 훈요 10조 고려의 태조 왕건이 남겼던 그런 이제 유언과도 같은 국가 정책을 말한 것입니다. 12번 거 볼게요.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진짜 한국사 공부 좀 해보셨다면요. 맥케인지 모르시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사진 기자인데요. 네, 외국에서 왔어요. 제가 알기로 캐나다 사람인데 자, 의병 사진을 찍은 아주 유명한 그 모습입니다. 뭐 누구는 뭐 한복을 입고 있고 누구는 군인 복장을 하고 있고 다들 열의에 차가지고 총 들고 아주 막 피식피식 웃으면서 비장한 표정하고 있는 거 있죠. 네, 그런 사진을 찍었는데 무튼 의병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자, 근데요 이 사람이 관련된 의병 뭘까 보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키워드겠죠. 대한제국 정규군의 구식제복을 입고 있다. 그렇단 말은 뭡니까? 이미 대한제국군이 해산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구식제복 있잖아요. 구식이란 건 이미 나갔다는 거잖아요. 네, 옛날 옷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의병 중에 골라라 이거죠. 자, 의병 그 근대 시대 의병이란다면 몇 개가 있겠습니까? 그 일제강점기 전까지 을사, 을미 그리고 이렇게 정미의병, 뭐 호남의병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정미의병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굳이 그 의병 이름을 모르더라도 여기서는 이렇게 3번이라는 걸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하려면요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1번 뭐 이승만 시대의 4.19 혁명, 뭐 3.15 부정선거 이런 거, 박정희 시대 때 뭐 반유신 운동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인혁당 사건으로 인한 뭐 시위들 뭐 그런 거 볼 수 있고 뭐 전두환 시대 때 5.18 민주화, 6월 민주항쟁 그런 것들 등등이 많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뭐 태극기 나오고 뭐 선거하고 이렇게 막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장면들이 있으면 되겠고요. 3번 너무 많습니다. 설명 생각하고요. 4번 이것도 너무 뭐 한글 소설 아니면 신윤복 김홍도의 같은 그림들 민화 같은 것들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뭐 미소공동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뭐 남북협상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 미소공동위원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또 있나요? 네, 있죠. 자, 전쟁 중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미국인이지만은 평양에 태어나서 고등학교 다녔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저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으로 군대 지원했고 인천 상륙작전 참여했다고 되어 있죠. 솔직히 저도 이 사람이 누군지는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게 지원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게 무슨 전쟁인지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이것도 역시 거의 고정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6.25 전쟁이고요. 자, 6.25 전쟁 때 있었던 사실. 정답은 1번이죠. 중국군 참전, 중공군 개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중국군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내용 생략하고요. 일단은 14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별난에 대한 설명이죠. 자, 별난에 가다 경위를 바른대로 진술하여라. 발경호가 저에게 조선의 개화를 위해 우영총국위원회가 늘리는 날 기복귀를 도와 사대당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 별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면 되겠는데요. 자, 우정총국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갑신정변이겠죠.
그렇죠. 자, 그럴 것에 대한 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네, 당연히 자, 3일천으로 끝났죠? 이것이 답은 1번입니다. 네, 급진기아파들의 운동. 원래 온건기아파랑 급진기아파가 개항 이후 때 나뉘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네, 노선의 문제긴 하죠. 근데 급진기아파의 입지가 좀 딸리니까 뭐 차관 도입도 실패하고 일본에서 그리고 네, 정치적인 또 쇄신도 도모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으켰고요. 자, 근데 이제 이 3일 천하로 네, 진압되었다. 청포전쟁 때문에 좀 청군이 좀 덜 개입할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모습이죠. 이렇게 갑신정변만 잡으면 끝나는 거죠. 사실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른 건 패스하고요. 자, 다음 이것의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일단 우리는 충심으로 본회를 설치하고 규칙을 만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고요. 회의 이름은 한국중앙총상회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부의 경기를 정하되 동쪽은 어떻게 남쪽은 어떻게 안원까지 뭐 전례로 되어 있는데, 자, 참고로 광교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종로 3가 종로 2가 쪽 있죠. 거기서 청계천으로 오면요, 광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뭐 이거 알려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아무튼 요거는요. 자, 그 경계 밖에 우리나라의 점포는 본회에서 관할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아무리 봐도 독립신문은 최소한 정근대라고 보기 어렵죠. 조선 후기까지는 신문이 없었으니까요. 그 웬만해서. 자, 아무튼 개항기 이후 될 건데 중요한 건 한국중앙총상회입니다. 자, 아무래도 근대시대라는 거를 대강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일제강점기 이후 때는 저런 한국 모시기 총상 이런 게 유명하게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근대시대 때 이 상인들의 운동이겠죠. 이건 상회니까 상인들이죠. 네. 자, 왜 이렇게 근대시대 때 상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규칙을 철저하게 만들고 이 경계밖에 우리나라 각종 본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특히 외국인을 허락하지 말라고 했죠. 이거는 바로 답이 뭐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조정 상민 수료 무역 장정을 통해서 청나라의 무역을 물고 터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내륙까지 통상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것에 대한 보호의 의미에서 상인들 보호의 의미에서 4번과 같이 대항하려는 거죠. 4번 내용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유가요. 내용도 좀 까다로운데 일단 이 5개 전부 다 비슷한 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1번은요. 회사령이 제정되는 거죠. 네, 회사령이 만들어집니다. 회사 만들려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일제강점기 이후에 그 회사를 만들려고 하면은 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허가를 받아서 낙인 인장을 찍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1번은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시대가 좀 앞입니다. 2번은 네, 보통 30년대의 정책이죠. 남면 북양 정책이죠. 남쪽은 면을 기르고 북쪽은 양을 기르는 이렇게 되는데 전쟁 물자 투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시대고요. 3번. 요거 근대 시대긴 한데 이거는 화폐 정리 사업을 했으니까 내륙 상인들이 보호하려고 한다. 좀 거리가 있습니다. 좀 더 전의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화폐 정리 사업할 때는 독립신문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자, 그리고 4번이 답이죠. 5번. 네, 관세가 철폐되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관세가 철폐되었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1920년대의 경제적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네, 이때가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늘어나면서 아마 물산장려 운동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자, 정부가 전개한 활동이 뭘까요? 자, 일단 충칭이래요. 그리고 한국광복군이래요. 자, 그리고 정식 광복군을 동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봉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아무튼 중국과 지금은 항일한다고 하죠. 최소 2차 대전, 중일전쟁쯤 돼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의 뭐 아니면 일제강점기 후반기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요때의 정부는 뭘까요? 자,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라고 보기는 어렵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뭐 고려, 조선, 뭐 고려 이름 아니겠죠. 그러면 요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통감부 설치했다. 이거는 일제가 있잖아요. 자, 2번 일본의 선전포고가 됐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간도 협약 체결. 자, 간도 협약을 체결한 나라는요. 이것을 체결한 거는 청나라와 일본입니다. 좀 아이러니한 건 간도 협약은 1909년에 하고요. 딱 2년 후에 청나라가 박살나죠. 아무튼 그런 걸 잘 이용했을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요거는 절대 조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4번. 네, 포츠담 선언에서 서명하였다. 자, 서명했던 거는 네, 미국, 중국, 영국입니다. 자, 미영은 실제로 그 대표들이 그 했고요. 미국 쪽과 미국 트루먼 그리고 영국의 애슐리 그 먹을 거 말고 처칠 대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장제스가 있는데 장제스는 전화를 받아가지고 네, 대신해서 좀 그 해달라고 해가지고 서명이 된 겁니다. 2등으로. 자, 그 다음에 5번. 네, 참가했던 거는 네, 미영소죠. 네, 모스크바 삼국이니까요. 미국, 영국, 소련이니까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하면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네, 100주년 이런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지금 100주년이니까 지금 고3 치는 분들은 아마 이런 100주년이라는 키워드가 좀 빠지기 어려울 겁니다. 자, 아무튼 그 굿자 돌림으로 되는 사건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죠. 자, 100주년 맞이한 것을 행했다? 그럼 3.1 운동밖에 없죠, 뭐. 키워드 볼까요? 28, 유관순, 이런 것들 확대. 뭐 다 말 다 했죠. 자, 그러면 요거는 답이 몇 번일까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청일이란다. 3.1 운동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네, 답은 4번이죠. 네,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전무후무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답은 간단히 나왔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이고요. UCC. 아마 이거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마 뭐 한국사 수행평가 UCC로 많이 찍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이것도 찍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아마 기억 돌리시면서 잘 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익숙한 이름 나오죠. 김원뽕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항일투쟁 나오고요. 자, 아주 막 힌트가 막 쏟아지죠. 신채호 그리고 김혜산 나석주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김상옥이 안 나왔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무튼 요거는 딱 봐도 의열단이잖아요. 네, 의열단의 활동이죠. 20년대에 주로 활동했고요. 30년대 중반 넘어가면은 다른 독립활동단체와 섞이는 모습이 이게 되긴 하죠. 무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김원뽕이 만들었다는 거 지린성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중국 지린성. 자, 그러면 1번으로 답이 결정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18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19번. 자,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요. 자, 아주 쉽죠? 광주 1980년 5월 공수부대 무자비 비상계엄. 자, 누가 제일 생각나십니까?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 제일 생각 많이 나는데요. 전 대통령. 자, 5.18 민주화 운동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으니까 네, 당연히 답은 3번이죠. 시민군이 조직되어서 계엄군과 맞섰다 이렇게 돼 있고요. 1번 같은 경우는 네, 1960년대에 박정희 정부의 정책과 반대하는 겁니다. 네, 단독선거 실시 반발한 거는 김구죠. 김구 대표적인 인물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어지기 직전 네, 그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이것도 같이 전두환 대통령 그 시기인데 거의 말기죠. 80년 중후반 87년대죠. 예, 그 박종철 고문 사건 이후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커다란 시위 6월 민주항쟁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건이죠. 5번은 장면 정부입니다. 뭐 굳이 대통령 말씀드리면은 네, 윤보선 대통령이죠. 그렇게 좀 보면 돼요. 4.19 혁명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20번. 자, 전 어릴 때 제가 한국사 모의고사 할 때는 이 내용이 거의 안 나왔는데 이제는 교육과정이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드디어 김정일 주석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김정일의 뒷모습까지 볼 수 있게 되네요. 그렇죠? 자, 이제 김대중 DJ도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 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이죠. 최초의 정상회담이죠. 네, 분단 이후 55년 만에 처음이기도 하고요. 2000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1900년대에는 남북 회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건립된 다음에. 자, 정상 간의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담의 결과가 오른 것은, 자, 답이 몇 번일까요? 네, 4번이겠죠?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헌의옥조 하려면은 독립협회가 나와야 되고요. 네, 독립협회. 유신체제, 이거는 60년대 후반에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서 냉전체제가 좀 무너지는 분위기에서 좀 다시 이런 것을 이용해서 북한이 다시 역공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국가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거였고요. 3번은 4.45 입이죠.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부정선거가 아니고 좀 합법적이지 못했다 판단되는 개헌을 한 거고요. 자, 미소비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거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한국사의 문제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어땠나고요? 너무 쉬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요, 고1 때 한국사를 조금만 잘 복습했으면요, 아무리 못 쳐도, 네, 진짜 까먹었다 하더라도 진짜 못해도 3등급에 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사실 1등급이 돼도요, 완벽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시점이고요. 3등급을 맞으셨다면은 진짜 극단적으로 봤을 때 진짜 외우기식으로, 그러니까 내신용으로만 공부하셨던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아무튼 내용 복습 잘하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네, 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헤이그 영상 있죠. 30분 여행 영상이 있는데 리스트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주빈스였고요. 이렇게 조금 여유를 맞이하여 조그마한 여유예요. 많이 여유롭지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역사 강의 고2 거를 해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고요. 자, 앞으로도 알찬 영상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샤